자, 이거 기관물이에요. 아이고, 기관물. 자, 봅시다. 여기서 제목은 뭐예요? 자, 아카데미 물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네. 자, 아카데미 물의 어떤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 갈등 구조 만들기가 쉽죠. 왜냐면 그 학교 물이라고 한다는 건 이미 라이벌들이 정해져 있고 내 친구들도 정해져 있고 막 그렇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좀 만들기가 쉬워요, 이거는. 그런 갈등 구조 만들기가. 그리고 그 교수나 선생님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퀘스트 주기도 쉽죠. 임무 같은 거. 네. 그래서 아카데미 어떤 그런 장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좀 발랄함을 살리면서 뭔가 임무도 좀 이렇게 아기자기 소년 만화의 어떤 그런 느낌? 그거를 좀 잘 살릴 수 있는. 자, 봅시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저기 피드백 해주시는 작가님? 저 봤는데 이거 네. 재미있냐 재미없냐를 딱 따지면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네네. 근데 네네네. 비밀이라 쓰신 것 같은데 이게 빙의가 맞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빙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없는 것 같던데 나오는 부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베이모스한테 가는 그때가 좀 빙의 됐다라는 어떤 느낌은 있죠. 요 초반부에는 제가 남대로 넣었다고 넣었는데 좀 뭔가 좀 정리가 좀 필요한 느낌은 있어요. 네. 여기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기관물 하면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서 이렇게 사실 이거는 어떤 작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독백처럼 이렇게 됐는데 몰입을 깨는 어떤 연출이랄까 그런 거예요. 사족이라고 치고 어차피 없애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 그러니까 그러니까 몰입에 방해가 된다고 치면은 차라리 빼는 게 낫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뭐 엄청난 설정이 아니라면은 여기 없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할 거면 이렇게 아까 금방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게 더 이렇게 나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뭐 오프라서 전차 깡ling 중이다 등등등 이렇게 가고 근데 여기서 지금 어쨌든 빙의를 할 건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거. 지금 얘가 뭔가 그려준 어떤 그런 거. 이게 나중에 그 소설 속에서 나오잖아요. 자기가 보고 디자인한 걸 보고 여기가 그 소설이라는 거 확신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베이모스 이런 것도 나와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이 여기서 좀 파생되는 이 설정상의 어떤 뭐랄까 기관물 얘가 원화를 그렸다 이런 거를 좀 많이 정보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 원화를 잘 그려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주인공도 내가 설정해서 그려주고 등장인물 그려준 게 몇몇 그뿐이야. 설정집도 나하고 같이 만들었잖아 하는 순간 얘는 이제 전독시의 어떤 클리셰가 시작이 된 거죠 지금. 이제 알고 있다는 그 뜻이에요. 맞죠? 이 소설 속으로 들어갈 때 딱 그거 맞다. 눈 떠보니 낯선 하늘로 했다. 지금 소설 속으로 빙의했다. 이거를 지금 나타내 준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런 이제 그 빙의 전에 얘가 제가 첫 번째 시간 때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설 속 빙의물은 회계의 특성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회계의 장점. 회계의 장점을 가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미래 예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포인트를 짚어서 여기서 명확하게 좀 어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지금 대충 이렇게 한 건데 그래도 빙의 전에 얘가 뭘 하고 있었고 이 소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쳤고 설정집도 얘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독자한테 어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독시가 이게 뭐 그 멸살법을 읽는 그거를 괜히 넣은 게 아니에요. 그 장면을 그게 주인공의 능력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도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저는 이런 설정이 더 확실히 더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뒤에 빙의했을 때 이게 확실하게 독자들한테 얘는 뭐뭐뭐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질 건데 주인공은 그 미래 예지의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 위기들을 넘겨갈 거다라는 어떤 기대치가 더 생기겠죠. 저는 주인공한테 그 전 차장 중사라는 군인 계급병을 줘서 거기서 기대치를 끌어올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건 소설 속 빙의가 된 거잖아요. 작품 속에. 제가 포인트가 끝난 거네요. 전차장도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갑을 다룰 수 있으니까. 그 느낌이죠. 저는 이걸 환생처럼 일단 먼저 뭐 주인공의 능력에 따라서 그걸로
주고 싶었는데 기대감 주고 싶었는데 예, 이건 룰이 없었죠 지금 룰을 지금 안 지켜진 어떤 설정이 돼버린 거죠. 전차장은 이 다음 문제예요. 이 다음 순위. 그러니까. 예. 전차장이란 건 서브 스킬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 예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클리셰가 만들어져 있고 그런 룰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그런 룰이 적용된 수많은 소설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차장이라는 것도 이게 해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글의 독자는 어떻게 보면 밀리터리 물을 좋아하는 매니아층일 텐데요. 근데 밀리터리 물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좀 쉽게 쓰시려고 하는 느낌은 들어요. 독자들한테 좀 쉽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 요걸 하도 처먹어갖고 어렵게 쓴다고. 누구한테요? 그래요? 누가? 자, 지금 일단 저는 이게 왼팔이 사실은 기관물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잃어버리는 게 저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거. 이거 이제 나중에 로봇팔 되는 알아요. 거 아니에요? 로프팔로 되긴 하는데. 저거. 이게 상징인 거죠. 못 돌아간다. 상실감. 어디로 못 돌아가요? 네. 현실로? 그러니까 현실로 못 돌아가. 어차피 현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총장이 내 몸에 새긴 상실감인 거죠. 총장 때문에 내가 탈출을 했는데 총장의 주도로 내가 그러니까 총장이 어떤 베이모스라는 기갑 그 장비를 깨우기 위해서 주인공을 핍박하고 왕따를 시키다가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못 견디고 도망을 쳤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 목적이라는 게 주인공의 소설 속에 빨려 들어갔는데 여기서 끝까지 생존하고 이거의 엔딩을 봐야 다시 현실로 돌아갈 수 있다가 어떻게 보면 목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보통 평범한 그렇죠. 소설 비밀들의 목적이죠. 생존이죠, 생존. 네, 그럼 그거는 일단은 차치 좀 버려두시겠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생존보다는 지금 당장 상황에 닥친 그 생존을 우선시하시겠다 그런 당장 느낌인가? 닥쳐 있는 자기가 위기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하시겠다는 클리어를 거죠. 하고 차차 다른 목표로 옮겨가야죠. 옮겨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최종 목표는 생존이라기보단 뭔가 다른 목표가 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아카데미 파트는 네. 최대 빌런은 네. 총장이고 총장을 쓰러뜨리고 졸업하는 데까지가 일단 지금 당면한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로랑이라고 자기가 깨달은 순간 빙의물이란 걸 자기가 얘가 지금 느꼈고 자각을 했어요. 그런데 소설 속 빙의물은 어떤 특징을 가진다 했죠, 제가? 미래 예시를. 미래 예지. 그러면 계획을 하고 거기 움직여야 되죠. 계획을 잡고 움직이는데 지금 보면 얘는 베이모스 쪽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근데 총장이라는 캐릭터를 잘 모르나요, 주인공이? 알죠. 알죠. 그런데 그러니까 잠깐 지나가는 식으로 소설에서는 원본 이제 빙의 되기 전 소설에서는 1학기까지밖에 안 된 거고. 1학기? 1학기까지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지금 얘가 빙의 된 소설은 네. 1학년이 다 지나가는 시점인 거예요. 그럼 미래 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 예시에서 어긋난 거죠. 어긋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소설 속에 들어가는 빙의물의 어떤 가장 강력한 무기를 버린 셈이 되는 거네요? 알고 있는 설정과 능력으로 클리어해야 되는 거죠. 쉽게 갈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을 버리고 평범한 어떤 주인공 성장물 이런 거? 그렇죠. 가 된다는 건데 이건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그게 아마 지금 뭐 다른 분들 피드백 받았을 때도 이게 빙의물인지 그냥 일반 판타지인지 맛이 안 난다고 그렇게 피드백하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면 얘한테 능력이 뭐 있나요? 없어요. 베이모스밖에 없잖아. 설정을 갖고 있는 것, 자기가 설정을 아는 것, 그리고 전차장으로서의 능력. 그럼 그런 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친구는 바깥에서 설정 짜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설정을 짜고 있던지 글을 쓰고 있던지 뭐 그러지 않을까? 맞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미래 예지가 날아갔어요. 근데 굳이 그 미래 예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가셔도 되는데 저는 그게 좀 아쉽거든요. 날리는 게 완전 아니면 로랑 자체를 완전 초천재로 설정을 해놨다 이런 식의 뭐가 있던지. 천재란 설정은 맞아요. 그거는. 근데 뭐 강력하진 않죠. 미래 예지보단. 예, 미래 예지가 가장 강력하긴 한데, 그러니까 싱크로율 뭐 이런 것도 뭐 기관물이니까 싱크로율 이런 것도 로랑은 남들은 최대치가 80이라 치면 로랑은 막 120 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설정이다 이런 거를 좀 얘가 그런 미래 예지가 없어도 설정을 알고 있으니까 로랑이 어떻게 뭐 그런 설정을
예, 그런 설정들은 알고 있죠. 네, 그런 설정을 이용해서 조금 미래 예지가 없더라도 그러면 나는 이 리미트를 풀기 위해서 로랑은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거를 좀 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모르지만 모르고. 예. 그래도 반쪽짜리 미래 예지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게임 판타지에서 히든 아이템이 어디 숨겨져 있다 이 정도는 알잖아요 얘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아는 거죠. 그게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한계 돌파를 위해서는 로랑은 어떤 뭘 해야 된다 이런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유사 미래 예지가 되면서 그럼 그런 식으로 좀 강화시킨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예, 좀 그런 쪽으로 쓰려고 지금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게임 빙이나 소설 빙이처럼 완전하게 미래를 알고 이벤트를 다 꿰고 있고 그런 쪽보다는 그냥 그런 상황은 몰라도 어느 정도 이제 흘러가는 뭐 세계관이라든가 뭐 강화 이벤트라든가 이런 거. 그러면 보면은 여기서 한 여기쯤에서는 좀 그게 보여져야 될 것 같아요. 베이모스를 발견했을 때, 자 베이모스를 발견하는 게 얘의 첫 목표였잖아요 지금, 맞죠? 목표였으면 얘를 딱 발견한 순간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 낡은 기체가 어떻게 발전할 거다 이런 걸로 좀 독자들한테 좀 기대감을 심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더 성장할 거다 같이. 여기서 막 거창하긴 말고라도. 이거 되게 좋은 표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총장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어떤 빌드업이 좀 필요할까요? 학교에 대한 설정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얼마나 패급인지 되게 무시당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해주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베이모스도 얼마나 이게 지금 상황에 총장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베이모스가 대단하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모스 저딴 기체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대화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있기는 있는데 부족하다. 네, 그래서 그게 언더독의 반란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썩어 빠진 고철 덩어리 베이모스랑 왼팔에 날아간 이제 좀 뭐랄까 좀 무능력한 어떤 주인공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기서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좀 성적이 뛰어나고 기체도 굉장히 A급, S급 이런 걸 타고 있는 놈을 뒤집어 버린다, 박살낸다.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를 만들어 주려면은 여기서 좀 그 주인공이 더 무시당하고 베이모스도 무시당하고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빌드업이 좀 필요해요. 이쪽 부분에서 좀 갈등 구조를 더 좀 많이 좀 증폭을 시켜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부분은 너무 설명이라서 밀리터리 분들은 이렇게 가는 건 좋지만 근데 보면은 기관물이든 뭐든 간에 밀리터리든지 뭐든 간에 보면은 이 설명보다 중요한 거는 갈등 구조거든요. 어쨌든 38 이게 얼마나 대단하다 이런 거를 지금 비교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이게 대단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베이모스가 가지고 있는 화기는 이제 사울론보다 약하다 이것만 전달해 주면 되거든요, 사실 독자들한테. 그러니까 비교해서 약하다 이것만 좀 이게 전달이 돼주면은 독자들 바로 이해를 하잖아요, 사실. 초반에는 이 밀리터리물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읽을 수 있도록 이게 좀 빌드업을 잘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밀리터리를 아는 사람들도 아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싸우고 있죠. 싸우고 있는 거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전투씬이잖아요 지금. 전투씬이라는 거를 이렇게 없애고 주인공 입장에서 주인공의 시선에서 그냥 전투가 벌어지면 어떨까요? 이런 게 있으니까 전투씬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 생각을 했다가서 일부러 그냥 바꾼 거거든요. 그냥 라디오 중계를 듣듯이. 근데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밀리터리잖아요. 밀리터리인데다가 지금 익숙하지 않단 말이죠. 어쨌든 독자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밀리터리나 SF나 스릴러 이런 게 왜 독자들이 많이 없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낯서니까. 이 작품만의 설정이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대화로 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로랑의 시선으로 따라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대사긴 하지만 다 이게 다 설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좌뇌가 탈출하는 분들도 많으실걸요, 여기서. 네. 그래서 로랑이 그냥
이런 식으로 가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시점을 아예 몰입할 수 있도록. 이 전투씬이란 게 상대와 내가 싸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어. 내가 마주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이래야 이제 전투씬에 좀 몰입을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조금 수정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라디오식으로 하는 거는 어떨 때 써주냐면 누가 봐도 이상할 어쨌든 베이모스가 박살날 것 같은데 진짜 그 상황에서 신기하게 기동을 하면서 한 방을 먹였을 때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거 있죠. 축구에서도 그런 거 리액션으로. 있잖아요. 네, 리액션으로. 축구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포르투갈 이겼을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저게 무슨 일, 손흥민 수비수 몇 명 달고 와 공간 패스 그다음에 황희찬 슛 이렇게 하는 거. 마지막에 네. 황희찬이 골 넣을 때 그렇죠. 그런 느낌.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베이모스가 다시 기동하고 오히려 한 방을 먹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양양 같은 느낌. 리액션 팍 주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와 이렇게 막 함성 터지고 막 그러는 거. 그런 정도로만 써먹고 이거는 이런 어떤 상황 전개 자체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몰입할 수 있게 그렇게 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연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걸 보는 사람들이 강력 기갑의 상대적인 기동 장갑 활용에 있어서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베이모스가 그냥 두들겨 맞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주인공이 각성을 해서 그걸 피해내고 되려 역전에 한 방을 먹인다. 이게 훨씬 더 독자들한테 더 와닿죠. 더 보고 싶은 장면이겠죠. 산탄포를 버렸습니다 하는 순간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면은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막 가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에요. 자, 로코모코 작가님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생각이 많아지시겠지만 저는 클리어합니다. 문제가 뭐가 문제는지 보였으면은 네. 해결하는 건 간단하죠. 네, 우와. 좋습니다.